이거 왜 들어오지? 자, 이렇게 웰컴 라이트고요. 이게 왼쪽 깜빡이, 이게 오른쪽 깜빡이. 여러분, 제가 오늘은 라이딩 말고 테슬라를 타고 지금 토요일인데 어디를 좀 가고 있습니다. 어디 갔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.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한테 또 우리 조곤조곤 좀 얘기 좀 드리면서 주말에 혼자 운전해서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가는 게 더 나으니까. 그리고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, 주니퍼를 뽑은 지가 벌써 2달하고 한 2달 반 정도쯤 된 것 같아요. 4,000km를 벌써 탔습니다. 주변에 보니까 주니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어제도 저희 아파트에 제가 차에 내려가지고 서 있었거든요. 얼굴은 본 적 있는 것 같은 주민인데 한 번도 얘기 걸어본 적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는 이 차 어떠냐고, 주니퍼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자기도 사고 싶은데 사면 어떻겠냐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길래 그러면 실주행기를 좀 얘기를 드리면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요번에 또 주니퍼 6인승 나온다면서요. 누구를 많이 태우고 가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6인승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5인승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. 차박하기에 훨씬 더 낫고, 제가 보기에는 진짜 다양하게 쓸모가 많은 차가 주니퍼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, 쓰면서 좋았던 점, 좀 아쉬웠던 점, 그런 거 이제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사실 주니퍼가 너무 좋은 점이 많아요. 제가 뭘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영역을 좀 넓혀주고 있어요. 지난번에 차박도 올렸잖아요. 차박도 해보고, 안에서 막 게임 스타는 좋아하긴 한데 나머지 게임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, 아니 주니퍼에 게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사실 음악을,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뭐 음악 안 좋아하시는 분 없잖아요. 누구나 다 가수고, 우리 노래방 다 좋아하잖아. 그 노래방도 할 수 있고. 제가 느끼기로는 주니퍼가 음질이 너무 좋아요. 저는 롱레인지라서 스피커가 정말 많은데 저한테는 너무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내거든요. 뭐 음악 청취 시도 될 수가 있고, 너무 정말 매력적인 면이 많긴 한데 또 단점이 있어요. 단점이 뭐냐면은 얘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오토파일럿 이렇게 하고 가고 있잖아요. 오토파일럿을 키면 와이퍼가 좀 이상해요. 와이퍼가 한 방울 비도 안 오는데 혼자 움직여요. 귀신 붙은 와이퍼인가? 주니퍼 귀신 붙은 와이퍼. 그건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, 앨런 머스크 아저씨. 글로브 박스가 열기가 엄청 접근이 저한테는 쉽진 않아요. 글로브 박스를 음성 명령으로도 열 수는 있거든요. 터치해서 들어가는데 한두 단계 걸쳐야 되고 바로 열 수 있는 건 아닌데다가 글로브 박스가 무지하게 작습니다. 아니 사실 저 글로브 박스에 지금 넣고 다니는 것들이 꽤 되거든요. 차량 등록증 하이패스 넣어놨고요. 블랙박스를 위해서 제가 메모리 카드도 거기다 꽂아놨고, 거기 USB 포트에 사실 꽂혀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간이 너무 작아요. 조금 더 커져도 되지 않을까. 다른데 워낙 이사 갈 만큼 짐 넣을 곳이 많으니까 조금 용서를 해줄 수도 있지만, 어쨌든 두 번째는 전 글로브 박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세 번째로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은 모니터에 상당히 많은 게 다 표시가 돼서 좋기는 한데, 안드로이드 오토랑 카플레이가 이 모니터에서는 안 돼요. 보통 요즘 차들 다 되잖아요.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 내비게이션을 쓸 수가 없다.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 초행길 같은 데 갈 때,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닌데 잘 안 알려주고 늦게 알려주는 곳이 있더라고요. 한 가지 더 불편한 점은 뭐냐면, 얘가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좀 불편해요. 약간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뒤에서 이게 이렇게 살짝 미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목베개가 주니퍼에는 필수품입니다. 여러 개를 갖다가 아이템을 막 사다가 결국에는 여기 지금 조와 여기 목베개로 이제 정착을 했는데,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알려드릴 거긴 한데, 정말 많은 아이템들을 알리에서 사가지고 써보잖아요. 이게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괜찮았는지도 좀 얘기를 드릴 건데, 목베개 같은 경우는 얘가 벌집 모양 메모리 폼이라서 정확하게 제 목이랑 맞아요. 추운 날이랑 더운 날이랑 커브도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강추. 주니퍼의 문제는 이 헤드레스트. 이러고 보니까 너무 문제점 많은 것 같잖아. 아니에요. 되게 좋긴 한데, 누구나 다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이거 조금 이상한 면이 보이잖아요. 그 정도인 거지.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야. 주니퍼는 사랑은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점. 저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를 사지 않고 그냥 원래 있는 얘 순정으로 그냥 내장돼 있잖아요. 블랙박스가. 그거를 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. 블랙박스가 오디오는 녹음이 안 돼요. 오디오 들어가는 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, 오디오는 좀 넣어주면 진짜 일부러 블랙박스 따로 다시는 분
없게. 하지만 이 오디오가 안 들어간다는 것 빼고는 모든 뭐 사고 상황이나는 다 유추할 수가 있으니까 홈사에서도 이거는 블랙박스로 인정을 해주거든요.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얘가 굉장히 훌륭한 모드가 있어요. 여러분들 주니퍼의 감시 모드 혹시 아시나요? 주차해 놓거나 한 다음에 감시 모드를 켜두면 혹시나 문콕이나 안 그러면은 옆에 누가 봤거나 이렇게 이슈가 발생을 하면 그걸 녹화를 하거든요. 이 감시 모드를 제가 켜두고 자요. 감시가 되니까 너무 좋은데, 왜냐면 CCTV가 없는 곳에서도 제 차를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. 혹시나 누가 건드리나? 저 문콕당한 적 너무 많아가지고. 감시 모드가 굉장히 훌륭하긴 한데, 아니 세상에 이 감시 모드가 엄청나게 배터리를 먹습니다. 차박했었잖아요. 차박해서 밤새 에어컨 켜두고 막 별아별짓 다, 별아별짓은 아니고 넷플릭스 보고 그러면서 캠핑 모드를 이제 자면은 한 6-7% 배터리 닳거든요. 근데 그냥 감시 모드만 켜놔도 밤새 7%, 6%가 먹어요.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? 이 감시 모드가 옆에 움직이는 걸 감지해서 그런지 장마철에는 좀 굵은 비만 와도 막 밤새 감시 모드에서 촬영된 영상이 한 100개쯤 돼요. 제가 깜짝 놀랐잖아. 감시 모드 영상이 몇십 개 막 뜬 거예요. 그래서 뭔가 봤더니 비가 찍혔어, 비가. 그렇게 많이 찍히면 배터리가 또 더 많이 먹습니다. 그 정도가 이제 아쉬운 면이고, 주니퍼는 알리에서 사서 완성을 한다 그래서 저 진짜 알리 용품 많이 샀거든요. 이게 너무 많이 제가 샀다가 버렸던 것도 많아서 중복 투자 여러분 안 하시면 좋잖아요. 그래서 중복 투자를 여러분은 하시지 않게 제가 조금 정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알리에서 이 인비저블 수납함을 샀거든요. 덜컥덜컥거리면서 잘 열리지도 않고, 열은 다음에는 힌지 부분에 유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물건 놔두는 고무 패드 부분도 이렇게 덜렁덜렁거려가지고 잘 안 붙어있고, 물건만 그냥 봐서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물건이 필요는 하고, 그래서 제가 조우아라는 곳에서 똑같은 물건이 있길래 걔를 장착을 해봤더니 이게 똑같지가 않더라고요. 중복 투자 하시지 말고 웬만하면은 조금 더 돈 들이더라도 저는 조우아 거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인비저블 수납함 필요하신 분들은 맥세이프 라이트가 이렇게 부착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얘가 이제 조명 역할을 합니다. 이렇게 한 번, 두 번, 세 번 하면 이렇게 백라이트가 들어와서 안에 넣어둔 제품에도 은은한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마운트가 있잖아요. 그리고 카메라 마운트 가지고 저 지금 여기 찍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여기 사실 저는 너무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. 이 카메라 마운트.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썰불면서 지금 오는 사이에 지금 어디로 왔냐면, 제가 지난번에도 티픽처에 왔었잖아요. 여기 가면 업그레이드가 돼서 새로운 주니퍼가 돼서 나오거든요. 오늘은 BSD라는 걸 장착을 하려고 지금 티픽처에 갑니다. BSD가 뭐냐 하면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이거든요. 사각지대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거거든요. 이제 티픽처에 왔습니다. 제가 4시에 예약이라서 조금 더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들어가서 지금 장착을 할 건데, 이제 알리에서 산 물품 중에 굉장히 유용한 게 있어요. 그리고 발매트가 있는데, 발매트가 하얀색인데 얘만 떼가지고 나가서 그냥 털어버려도 되고, 물로도 그냥 씻어내면 되거든요. 발매트만 하셔도 되고, 안 그러면은 뒤에 트렁크 매트도 같이 하셔도 되고, 그렇게 세트로 돼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뭐냐면은 게임 컨트롤러가 있거든요. 게임 컨트롤러가 있는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. 사실 제가 스타크래프트 말고는 딴 거는 안 좋아하는데, 여기서는 충전할 때나 안 그러면 차에 이렇게 어디 기다릴 때, 이럴 때 어디 안 가고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, 게임이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. 게임 컨트롤러가 필요한데 저희 집에 엑스박스가 있거든요. 엑스박스 컨트롤러 갖고 왔더니 걔는 블루투스는 연결이 얘랑 안 돼서 무선으로 안 되고 유선으로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. 괜찮은 게임기가 없나 그렇게 보다가 주오아에서 그것도 게임기를 같이 파시더라고요. 2인용도 돼요. 그래서 이게 무선으로 되거든요, 게임기가. 그래서 집에 있는 엑스박스 게임기보다 이게 훨씬 더 유용하게 쓰입니다. 4시가 돼서 제 거 익히고. 오래 안 걸리는 거죠? 15분, 10분. 15분? 아, 진짜 빨리 되는 거. 혼자서 해도 될 수도 있는 약간 그쵸. 작업인가요? 어렵진 않은데 뜯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. 양쪽 맞추는 게 일이겠네요. 3.5cm 1.5cm. 부러진 게 여기 반사돼서 간접 표면이 이쁘게 나오거든요. 오. 뾰족 튀어나온 데 있죠? 네네. 저게 가이드거든요. 아, 저 뾰족 튀어나온 거? 뾰족 튀어나온 거를 이제 가운데 맞추면은 성격 Z 작성 키트라고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다. 말을 할 것 같은데 차가 이제.
이야, 웰컴드 타서 제가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깜빡이, 왼쪽 깜빡이, 오른쪽 깜빡이. 특이한 기능 또 생겼다. 지금 이제 장착하고 처음으로 나가 보겠습니다. 정확하게 어떤 기능이 어떻게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야, 이건 왜 들어오지? 이게 위챗이라는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컨트롤을 하거든요. 거기서 정확하게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중국말 번역이라서 어떻게 해보는지 제가 사용을 해보고 몰모트가 돼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이 사각지대가 그전에 트위터 안에 조그만 점으로만 보였잖아요. 근데 이제는 크게 확실하게 보이게 저렇게 빨갛게 들어와. 인식을 확실하게 이제 할 수가 있겠어요. 훨씬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제가 알 수 있도록 색깔로 지금 알려주니까 좋은데 이거? 아, 이거 뭔지 알았다. 빨간색. 안내판을 읽어가지고 거기보다 빨리 달리면 빨간색으로 막 표시를 해주는 거야. 지금 제가 오토파일럿을 켰거든요. 그랬더니 양쪽이 색깔이 오토파일럿 들어왔다고 무지개 색깔로 막 변하고 있어요. 이거는 지금 제가 슈퍼차저를 갖다가 목적지로 찍었더니 빨간색 3개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. 빨간색 3개는 프리컨디셔닝 중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 라이트는 좀 더 써보고 여러분한테 또 다시 얘기를 이어서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웰컴 라이트고요. 자, 이게 왼쪽 깜빡이, 이게 오른쪽 깜빡이에요. 도 열림, 왼쪽 열면 이렇게 되고요. 오른쪽 열면 이렇게. 자, 문 열기 경고는 같은 색으로 할 수도 있고, 그럼 더 진해지거든요. 그리고 단색으로 할 수도 있고, 보색으로도 할 수도 있고,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어요. 그 백라이트 색깔은 자, 백색, 금지색, 흰색. 색깔은 RGB 조합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. 자, 이거는 스포츠 모드 1인데 엑셀을 깊게 밟으면 더 빨갛게 변해요. 이건 스포츠 모드인데 엑셀 페달 깊이가 변경되면 빨간색 영역이 그에 따라서 이렇게 확장이 돼요. 풀 칼라 스크롤은 색깔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. 이건 원래 없던 기능인데 한 이틀 3일 있으니까 업데이트가 되어서 새로 생겼더라고요. 원래 앰비언트 라이트랑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조명 역할뿐만 아니고 안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. 오, 이쁘기도 하고 실모도 있고 괜찮네.